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부산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뭐 잠깐 올라가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산 쓰고 가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나가서 좀, 한 3, 40m 걸었나? 그냥, 막, 사람도 너무 많고, 비도 오고 막, 우산 때문에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냥 가게로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로 옮긴 지가 지금 6년째인데, 상가 화장실에서, 저기, 줄을 서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줄을 서보기는. 나 정말 사람이 많긴 많았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어제 간만에 생각했던 게, 아니, 평소에 사람이, 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면, 금방 부자 되겠던데, 그런 날은 뭐 1년에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어제같이 뭐 집회를 한다. 근데 뭐 집회를 하더라도 뭐 지금같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 이슈들이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모이기도 힘들죠. 뭐 아무튼, 어, 비도 오고 해가지고, 어,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그냥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 보셨겠지만은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몇천 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여인가 보니까 뭐 13,000명 얘기하던데, 일단 부산역 광장하고 그 뒤쪽으로 이 역사 안쪽으로 그쪽으로 모인 사람들만 해도 제가 보기에 아무리 못해도 한 3, 4만 명 정도는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 건너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쪽 차이나타운 쪽하고 이쪽에 그 건물들이라든가 그 건물 옥상에 또 올라갔던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어제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10만 명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1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왔다가 또 저같이 이제 잠깐 참석했다가 비도 오고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잠깐 있다가 간 사람까지 치면, 그 정도까지 치면 아마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시점만 딱 찍어서 봤을 때 최대로 모인 인원 하면은 제가 보기 한 6만이나 정도? 6만, 7만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특히나 어제는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집회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목도를 한 건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그렇게 참가한, 제가 봤을 때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윤통의 비상계엄이 개몽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윤통의 어떤 그 진심, 정말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윤통이 자신의 그 한 몸을 불태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2030, 특히나 2030. 지금 이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이 했던 이제 것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갖다가 저장 잡아놓고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지금
자신들의 미래를 더 망치려고 지금 하는 게 보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한 뭐 3분의 1 정도? 20, 30대의 3분의 1 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윤통을 탄핵해야 된다고 나서는 불의들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라고. 그리고 원래 어제 오늘 보니까 진짜 뭐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좌파 우파의 그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좌파 우파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노선을 따르면 일단 우파라고 이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반대하는 노선을 따르면 이제 보통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보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인가 했는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시산들의 시체가 빨갱이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빨갱이들의 피가 바다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바꿨는데 문재인, 이재명, 선관위 여기서 이제 좀 더 보탠다면은 민주당 애들 정도까지는 이제 어차피 걔들은 다 한통속이니까 종북, 종중 하는 놈들이니까 미국에 인도돼가지고 사이좋게 손잡고 간단한 무소용수로 갈 거라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 준비를 지금 트럼프 형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뭐 여기 나온 지는 이제 누굽니까 그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인가? 오요한나였죠. 오요한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MBC 출신 앵커들끼리 이제 약간 논쟁이 붙은 건데, 누구냐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문정이라는 이월 신문기사에 보면 이걸 의도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을 쓴 이문정은 좌측에 배치를 하고 요한나를 옹호한 박은진은 우측에 지금 배치를 했거든요. 아마 뭐 좀 좌파 우파 어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 뭐 그냥 이제 박은지가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문정이가 이제 SNS에 올렸다는 거죠.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사회. 진실은 밝혀질 거야. 잘 견뎌야 해. 이래 올리니까 이제 비판하는 댓글이 막 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이제 이게 퍼나르기가 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어이씨,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웠다는 겁니다. 지웠는데, 지우고 나서 이제 올린 변명이 뭐냐면은, 제가 올렸던 스토리는 오요안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에요. 아니, 이게 왜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기자랍시고 뭐 앵커고 그 캐스트고 뭐 이런 그 자리에 올라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쇼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엉망된 거.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올렸던 그 SBS 그 저기 썸네일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아니 기자쯤 되고 방송을 하는 사람쯤 되면 최소한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요 안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오요 안나 씨와 관련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래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면 왜 삭제를 하죠? 이 말이 앞뒤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소위 빨갱이들의 이 정말 그 철면피 같은 내로남불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MBC를 떠난 지 벌써 수년이 지나서 오요안나 씨를 만난 적도 없지만 저 또한 전 직장 후배의 일이라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감히 유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악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웃기지도 아니 악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올린 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쌍년아. 그래 이런 거 개잡년 개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도 한참 이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개잡년 개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는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사고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돌아가죠. 중세 때 천동설을 주장했던 중세 교회처럼 모든 세상이 그냥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절대 선이고 그래 부끄러움도 모르죠. 중세교회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니,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황청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알았다면 스스로 씨발 그냥 교황이라는 걸 없애고 그냥 해체해야지. 교황청을 없애야지.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 뭐 정의구현 사제단이니 아니면 특히 그래 천주교 사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제라는 것도 참 용서가 안 되는 말 아니까.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윤통 해외 다녀오는데 한 놈은 뭐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는 둥.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진짜 그거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새끼들 아직도 저기 뭐 저 신부복 입고 있는가? 최소한 천주교가 양심이 있고 이 자신들이 중세 때 인류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저지른 그 폐악질을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그런 극악무도한 이 성직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딴 발언을 한 새끼를 파문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문이라는 게 말이 맞나? 천주교에서 파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쫓아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법복이 아니고 신부복을 벗겨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마 하고 있을걸요, 아직도. 빨갱이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 설교하고 지랄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MBC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측에서 현명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냥 사진을 보니까 그 뭐 이문정이보다는 박은지가 훨씬 이쁘긴 이쁘네요. 아유, 한심한. 그리고 저도 이거 놀래. 제가 이거 보고, 아니 이게 자유하는 남성 벌금 1만 달러 미스 발의된 황당한 법안 언어는, 아니 저도 이거 제목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합니까? 물론 진짜 왜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은 그런 놈이 간혹 있긴 하죠. 뭐 바바리맨도 있듯이. 그런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만약에 자위를 하는데 그거를 뭐 밖에 나가서 합니까? 자기 방 안에서 할 거 아니야. 자기 방 안에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시시피주 상원은 법안 제출했다. 여성의 낙태와 남성의 자위 비교해 낙태권 보장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비교할 사안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남자가 자위를 하는 거하고 여자가 낙태를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무게로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얘 이제 이 논리대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남자도 자위를 하잖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안 하지 않느냐. 그냥 여자도 뭐 낙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냥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남자가 자위하는 거하고 여자가 낙태를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냐는 거죠, 진짜. 나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이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민주당 이 인간들 왜 이러는 거죠, 진짜? 아니 이게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그냥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러네요. 해당 법안은 남성의 자유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 사내 새끼가 발리한 놈이냐, 이 뭐야 저기 틱인데, 흑인하고 백인의 틱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연령대마다 또 다르긴 합니다만은 장시간 자위를 안 하면 자다가 몽정을 하잖아요. 그럼 몽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몽정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벌금 1만 달러 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 새끼들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 씨발 그러면 몽정하는 것도 벌금 매길래? 이 쓰레기 같은 사이코 같은 새끼들아. 어디 그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이 씨부랄. 참. 그냥 물론 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그래 뭐 미시시피주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고 하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든 뭐든 그거 다 떠나서 이게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법안을 발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 국민들도 뭐 어차피 얘도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저기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세비를. 그 세비를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 이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참. 그래서 성민성 등을 통해 남성 자위금지법 발의는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이중잣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의 낙태하고 남자의 자위하고 이게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무기로 재단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씨발 무슨 상식도 없는 새끼들가. 정말 참. 그러면서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여러 통과시켰다며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제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고 알렸다. 낙태 제한 조치는 여성의 낙태적 건건뿐만 아니라 피임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적 건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와 피임적 건성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대부분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라며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 자위금지법이 틈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그래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가 낸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냥 낙태라는 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이런 비교질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그러니까 자기는 투문이 없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진심을 갖고 이제 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참 걱정이네. 그리고 그래 뭐 트럼프와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뭐 이거 스카이데일리의 이 기사 밑에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 한 문장도 거짓이 없다는 내용이 자꾸 바뀜. 결국 트럼프가 중국 협상으로 공식 언급은 금하기로 결정했으나 본질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정선거 관련자는 스친자들도 모조리 관탈람으로 보내자. 시간이 없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압수통에 간 중국 빨갱이 실체를 밝혀라. 여기 보시면 정지학 시인 칼럼이 스카이데일리에 뜨는데 중국과 딜을 하느라 발표 안 하고 있고 협상이 성공하면 묻힐 수도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트럼프 형 제발 우리나라 좀 윤통 좀 구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게 트럼프 형이 중국하고 이걸로 협상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건 협상이 될 그 사안이 아니라니까? 그래,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 뭐 정지하게 전라도에서 코드 넘버 99는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뭐 보시면 전쟁의 마지막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의 시작도 정치지만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치란 뜻이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중국과 정치적 협상에 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공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비밀리에 체포 갔을 까닭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모르게 비밀리에 체포를 해가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다 알게 했으면 중간에 만약에 그래 중국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 중공놈들이 막 난리를 쳤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양반도 지금 말이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전쟁을 시작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이 그토록 비밀을 유지하면서까지 체포갔다는 것은 중국과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협상의 그 대상이 아니라니까. 중국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정도가 있음도 이를 짐작한다. 참 과연 어떤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그래 뭐 이제 어젠가 그래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인터뷰 어떤 국가 기도회인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시진핑과 피말리는 삿바싸움 중이라고는 이제 이 조정진 사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협상이라는 게 서로 뭔가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고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런 게 협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트럼프 형이 만약에 그래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 뭐 조정진 대표가 한 말은 여기 이제 보시면 시진핑 니 물러나라 뭐 이런 어떤 압력을 넣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미국이 양보를 해줄 사안이 아니라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일방적인 선전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그래 시진핑님 물러나고 이 한국에서 이거 저기 했던 거 다,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서 저 한국의 그 민주당 저 새끼들 다 너희가 다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빨갱이들 다 너희 나라로 다 데리고 가 한국에서 다 빼 뭐 해가지고 이런 정도라면 이게 그 묻어둘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트럼프 형뿐만 아니고 그 밑에 지금 보좌진들이 죄다 지금 중국을 갖다가 이 새끼들이 키워놨더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머리 위에서 놀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방적인 통보죠. 통보하고 니 나가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간첩질 하는 놈들 다 잡아들이라. 이런 거죠, 이런 거. 특히나 그 한국에 있는 너희들이 심어놓은 간첩, 그리고 너희들 물고 빠는 민주당 새끼들하고 다 데리고 들어가라. 뭐 이 정도가 돼야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형이 뭐 그냥 유야무야 해줄 정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씨발.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아니, 아까 여기 이 양반 말대로 그 중국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덮고 가는 문제입니까, 이게? 밟은 생각을 해가지고 세권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안이지. 그냥 협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죠. 니 권자에서 물러나고, 뭐 예를 들면 미국하고 좀 친한 인물이 뭐 있지 않겠어요? 트럼프 형이 이제 만약에 미국과 좀 친분이 있는, 미국을 좀 친미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어떤 장성이 있으면은 야 쟤를 갖다 올려. 예를 들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 새끼들 다 데리고 가. 그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그러면 알아 덮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형이 뭐 병신이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크게 얻는 것도 없이 유야무야. 덮고 가자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그 트럼프 형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필요해요. 군함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새끼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충 그대로 그냥 뭐 냅두고 중국하고 다이다이로, 그래, 뭐 예를 들면 야 히터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 뭐 이런 정도로 이게 협상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씨발. 이런 것들이 씨야 뭐 지식인 있네 뭐네 하면서 신문에다 칼럼을 쓰고 뭐 아유 씨발.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나라 꼴이. 아니 뭐 지금 또 그 뭐 보니까 그 뭐 광안파 뭐 한남동파 뭐 또
저 뭡니까 그 구치소파 나눠가지고 또 저거들끼리 칠할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시내식이 되라 뭐 목격자 K 되라 또 뭐 저거들끼리 또 뭐 서로 욕하고 뭐 난린 것 같은데 아유 씨부랄 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대세에 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저기 뭐 MBC나 뭐 JTBC 같은 새끼들은 뭐 이용을 해치우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너무 지금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한 어떤 협잡질이 이제 안 통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신혜식이 그 새끼는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형 거의 끝날 때까지 북북북북 얘기를 한 1년에 한 4-5번씩 했어. 쓰레기 같은 새끼. 그 북북한다.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런데 몰려가가지고, 그래, 언제 북북하냐고? 한심한 새끼들. 그게 보수라고, 아유, 씨.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욕을 처먹는 거죠. 형 보수지, 씨바. 아유, 그럼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뭐 협상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렇게 대충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도 그래 기자들하고 이제 그 항공사고 아니 근데 그래 그 블랙호크하고 민항기하고 충돌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뭐 어디 필라델피아인가에서 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또 뭐 한 6-7명 죽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이게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지금 항공기 사고가 있잖아요. 물론 어제 그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뭐 들으니까 뭐 보조 배터리가 압착돼 가지고 뭐 되면서 이제 그게 불이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의심이 가죠. 왜 콕집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하여튼 뭔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 형이 기억하시겠지만 항공교통관 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적성과 지능과 심리적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도록 바꿨다. 자기 임기 때, 일기 때. 그런데 그리고 제가 퇴임한 뒤 바이든이 취임해서는 그 기준이 전부 다 더 낮아졌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 FAA 연방항공청 채용정책을 다룬 기사를 읽어드리자면 FAA의 다양성 추진에는 심각한 직접 및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우리 행정부는 항공안전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 분야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능과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윤통도 항상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최고 전문가들만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써야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할당제고 지랄이고 다 걷어치우고 지금 트럼프 형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능을 가져야만 하며 타고난 천재여야 합니다. 이게 지금 윤통하고 딱 맞는 그 지점이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윤통하고 트럼프 형은 상당히 그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번 충돌 사고가 다양성 채용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뒷받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분야에서는 지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강력한 테스트를 도입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경찰, 뭐 소방이든 뭐든 여자들 채용 기준이 아예 그냥 뭐 체력 테스트 자체가 뭐 무용지물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출동해서도 어떻게 이 지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양성을 중시하니까. 그래 트랜스젠더도 들어오고 뭐 게이도 들어오고 뭐 레즈비언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건 없건 할당제로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 처음 질문은 요 가운데 있는 요 금발 이해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질문은 요 카메라 옆에 제일 좌측에 있는 인연이 하고 하는 거죠. 희생된 67명의 신원이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 바로 이제 트럼프 형이 여객기에 탔던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사고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아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기자들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아니 기자라면서요. 근데 67명의 신원이 밝혀지는 거하고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형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 미국의 국가 시스템이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다 망가뜨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이 이제 개새끼가 물론 그전부터 조금씩 망가졌습니다만은 그냥 최근에 놓고 보면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짱깨 천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 형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다양성을 중시하고 뭐 하는 바람에 실력도 없는 것들이 요직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미국의 시스템이 지금 거의 다 붕괴됐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항공사고도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관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항공사고와 관련된 이제 그 뭐 기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전부 다가 만약에 그 실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형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지금 다 망가뜨려놨다. 이 얘기를 하는데 기자라는 년이 신원이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아니면 여기처럼 이번 충돌 사고가 다양성 채용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질문하는 게 꼭 초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 지금 트럼프 형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도 이러는 건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 소위 기자라는 것들이 질문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재명한테는 질문을 안 해. 물론 하긴 하죠. 근데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그게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것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저번에 뭐 스카이 데일리 광고 주지 말라고 압력 넣은 거에 대해서 그건 농담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윤통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라 뒤집어졌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희생자 신원하고 씨발 그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사고의 본질하고. 나 진짜 씨발. 트럼프 형도 씨발 힘들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방금 질문은 별로 똑똑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서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 조롱하는 거잖아. 야, 그래 CNN이 그 모양이지 씨발.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MBC나 뭐 JTBC 뭐 이런 이제 수준으로 이제 질문을 했다 뭐 이런 의미죠. 만약에 윤통이 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또 난리 치겠죠. 근데 윤통이 돌아오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더 이제 질문하죠. 대통령님은 오늘 DI 정책, 아까 다양성 정책이라고 이제 하죠. 정책을 문제 삼으셨죠. 그러니까 얘들도 보세요. 세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말만 바꿔가지고. 아, 기자라는 새끼들이 다 다른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질문을 사고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 뭐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양성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이 얼마나 이건 집요한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정작 항공관제사들이 실수를 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세요. 또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개판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지역적인 문제만 갖고 지금 또 물고 늘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MBC, JTBC 특히 그런 새끼들이 하는 그 기자랍시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빨갱이 새끼들은 한결같죠 진짜. 동서양을 불문하고. 아 정말 이게 진짜. 그러면서 헬리콥터 조종사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다양성 체험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 그럼 똑같은 질문이잖아. 똑같은 질문. 왜냐하면 저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 전혀 적절치 않은 회사들과 계약해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혀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그 뭐 업체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따가고 수의 계약으로 수주를 따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렇다는 걸 지금 트럼프 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항공관제사 같은 직업은 천재 수준의 인재들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하고 보여주니까 또 기자가 물어. 대통령님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번 사고가 인종이나 성별, 보세요. 인종이나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트럼프 형이.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어. 이거는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 인종이나 성별하고 성별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아니라고 씨발아. 실력이 있냐 없냐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겼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인종이든 성별이든 차이를 안 둔다는 얘기잖아요. 단지 전문성, 지능과 재능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해놔놓고 또 저기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 기자란 것들이 하는 질문이 인종이나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와,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미국도 씨발 저렇게 망가졌나?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특히 이런 중요한 자리는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트럼프 형도 지금 같은 말을 조금 표현을 바꿔가지고 계속 하잖아. 그래 또 물어. 6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밤에요. DI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지 못하시면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건가요? 와. 저는 당시 능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능력, 인종하고 다 필요 없고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능력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다양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개판됐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무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빨갱이 새끼들은 사고, 이, 이, 이 사고 체계가, 이 가치관이 분명히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른데도 한결 같다는 거죠. 진짜 너무 똑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은 수가 있지? 아. 근데 또 이 빨갱이들이 살기는 또 더럽게 살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빨갱이 최고봉 노엄 촘스키 씨발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아직 뒤지지도 않아. 1928년생인데 1928년생이니까 씨발 그 만으로 치면 이제 97이잖아요. 근데 멀쩡해 씨발 뒤지지도 않아. 아 씨발 내가 촘스키 책 씨발 한 30개를 읽었는데 씨발 내가 그 새끼한테 인쇄를 갖다가 씨발 얼마나 갖다 퍼준 거야, 씨부랄. 이러봤네 진짜. 아무튼 윤통이 복귀하면 해야 될 거는 빨갱이들 일기에 뭐 와다닥 네이버에다 포탈 정리하고 지방자치제도 솔직히 제가 판단하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할 만한 이 수준이랄까 의식이랄까 이게 받쳐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KTX 역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KTX 역사 딱 경부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끝. 그리고 호남선 서울, 대전, 광주 끝. 그 영원함을 잇는 거 부산, 진주, 광주 끝. 그리고 동해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부산, 대구, 속초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하나쯤 울진이나 아니면 삼척점, 울진은 그래 하여튼 이러니까 지금도 저는 확신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KTX 역사는 딱 그렇게만 만들면 돼요. 그래야 속도가 그리고 저 경춘선에다가 그 서울에서 저기 그러니까 속초까지 가는 걸로 하면 서울, 속초, 서울, 춘천, 속초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셔틀을 운영하면 돼. 버스를 운영하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이용해서 셔틀 열차를 운행을 하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여기 몇 개입니까? 아니 아마 서울, 용산 내려오다가 동탄, 오송, 천안아산, 대전, 김천, 또 사이에 또 어디 하나가 있고, 대구, 경주, 울산, 부산, 10개가 넘잖아요, 10개가. 이러니까, 이게 무슨 KTX냐고. 이게, 이런 폐해가 지방자치제 때문이잖아요.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하려니까 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지방세로는 안 되니까 국세 끌어다가 국비 끌어다가 그래 역 짓고 막 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도 지금 부산역 또 구포역 아니 마산 지금은 창원이죠. 창원에도 보세요. 그냥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환역, 3개잖아, 3개.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거 만든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잖아.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아요? 공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왜 해야 되냐고. 지방자치제 안 하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2년마다 돌아갈 거니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 한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에 씨발 그 돈으로 그냥 쳐 바르고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낭비된 세금이 씨발 1년에 수십 조는 될 거 아니야, 수십 조는. 쓰레 같은 새끼들. 아무튼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